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승입니다. 딴 얘기보다도 이제 이번에 하는 책 내용이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 분야고 또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목이 머릿속 안개가 거칠 때입니다. 그래서 55페이지에 보게 되면 질병과 고통은 불가분의 관계다. 아이러니하게도 알츠하이머는 그렇지 않아서 문제다. 딱히 아프거나 불편한 것 없이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증상이 너무 심해져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을 때는 병이 상대적으로 오래 진행된 뒤다. 전혀 치료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대부분 치료가 어려워진 다음에야 의사를 찾게 된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을 때까지 15년에서 20년이 걸린다. 그 사이에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치매도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치매 종류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 치매가 있고 혈관성 치매가 있고 전두엽 치매가 있고 루이소제 치매,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주관적 인지장애, 경도 인지장애, 이렇게 치매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 치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혈관성 치매하고 알츠하이머를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기억력이 서서히 없어질 때도 이게 어쩌면 알츠하이머로 가는 첫 단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도 읽어드렸지만은 15년에서 20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을 때까지는 그 긴 시간이 흐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면 얼굴 인식에 어려움이 생긴답니다. 안면 인식이 좀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로가 증가하고요. 또 사고력도 저하되고요. 또 읽고 들었던 내용을 기억해내는 능력이 감소하고요. 어휘력도 감소하고 단어의 혼동을 일으키고요. 또 두뇌의 처리 속도가 떨어지고 운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요. 또 약속을 자주 잊고요. 불면증이 생기고 카페인 부작용, 부작용이 아니고 부적응이요. 그러니까 카페인을 섭취해도 정신이 맑아지지 않고, 또 외국어 구사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장애의 문제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서서히 심각하면서 이제 가까운 내 배우자조차도 기억을 못하게 되는 단계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15년에서 20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장은 알츠하이머의 희생양 그래가지고 이제 4장이 시작됩니다. 희생양이라고 보다는 하여간 뭐 다 좀 문제가 되게 많겠죠. 프렌치 프라이는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최종 당 산화물로 범벅이 되어 있다. 프렌치 프라이라는 감자튀김이죠. 이게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최종 당 산화물로 범벅이 되어 있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어때요? 데이트를 할 때도 간단하니까 햄버거와 프렌치 프라이를 많이 먹죠. 트랜스지방,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인슐린, 비타민 E는 거의 없고 몇 번이나 다시 튀긴 산화된 기름, 신경을 망가뜨리는 독성 아크릴아마이드가 풍부하다. 프렌치 프라이 감자 하나하나가 작은 권투 장갑을 끼고 머릿속 해마 따위는 다 죽여주겠어라고 으름장을 놓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우리 아이들을, 그 어여쁜 아이들을 데려가서 어떻게 햄버거를 사주면서 감자튀김을 먹이죠. 이거 정말 엄마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고, 제 구독자 중에 혹시 젊은 엄마가 없다고 한다면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를 젊은 엄마들한테 이 책을 좀 구하셔서 70페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제가 이 출판사하고 무슨 계약이 돼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거든요. 감자튀김 너무너무 많이 먹거든요.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여기에 풀이 아닌 옥수수를 먹인 소고기가 들어있는 햄버거를 추가한다. 옥수수를 먹인 소고기는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하고 염증을 줄이는 오메가3는 부족하다. 여기에 액상과당이 듬뿍 들어간 케첩과 글루텐 범벅인 빵으로 마무리한다. 장과 혈액, 뇌 장벽에 구멍을 뚫기 좋은 음식이다. 햄버거 세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감자튀김, 프렌치 프라이. 71페이지에 우리의 일상은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생활 습관과 소름 끼칠 정도로 흡사하다. 하지만 당할 필요는 없다.
앞에서 예로 든 앨런 오어의 경우처럼 경미한 인지 기능 장애가 알츠하이머로 발전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대식 식단과 생활 습관이 신진대사 두뇌를 망가뜨려 끔찍한 피해를 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나쁜 소식도 있다. 앞에서 설명한 생활 습관을 오래 유지했을수록 정신적인 능력에 손상을 입고 하나 이상의 신경적인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그렇다면 뇌는 시냅스를 파괴하는 끈끈한 아밀로이드를 생성해서 대응하고 있을 것이다. 뇌가 죽지 않도록 아밀로이드를 계속 생산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알츠하이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거?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같이 먹고 이런 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렇다라는 겁니다. 72페이지에 보게 되면 인지기능의 후퇴는 염증, 뇌를 활성화하는 영양소나 여타 호르몬 분자의 부족, 독성물질에 대한 노출 등 세 가지 근본적인 위협 때문이다. 결국 또 독성입니다. 우리가 알츠하이머라고 부르는 질병은 사실 이들 위협에 대해서 뇌가 방어적인 대응을 한 결과다. 세 가지 위협 중에서 염증과 인지기능을 돕는 분자의 부족은 신진대사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신진대사는 식단, 활동 정도, 유전자, 스트레스에 대한 노출과 대응이 결합한 결과다. 식단, 활동,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과 여타 건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뇌 건강은 다른 신체의 건강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 당뇨병 전증, 비만, 비타민 D 부족, 운동 부족 등 알츠하이머 위험을 높이는 조건 대부분이 무엇을 어떻게 먹고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에 따른 결과인 셈이다. 결국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알츠하이머도 부른다라는 겁니다. 뭐 알츠하이머만 불렀을까요? 암도 부르는 거고, 뭐 모든 질병, 혈압이나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현대인이 겪고 있는 모든 질병들은 결국 먹거리와 생활습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다 좋다고 해서 병에 안 걸리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유전적으로도 3에서 5% 정도는 뭐 유전적인 원인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질병이 먹거리 습관과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라는 거죠. 특히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도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활을 좀 바꾸게 되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냐면 염증의 예방과 감소한다. 그래서 염증은 몸이 보렐리아와 같은 전염성 균과 설탕을 파괴하는 단백질 혹은 트랜스 지방과 같은 비전염성 스트레스의 공격을 막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자, 여기서도 염증은 뭐예요? 우리는 염증이 생기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염증이 생기면 무조건 소염 진통제를 먹지 않습니까? 근데 염증이라는 것도 결국 뭐라고요? 지방과 같은 비전염성 스트레스의 공격을 막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염증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문제인 거죠. 알츠하이머의 원인에는 아밀로이드 생성은 바로 이 방어 활동 중 하나다. 독성에 대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알츠하이머로 사망하는 환자의 뇌를 들여다보면 병원균을 확인할 수 있다. 입속의 박테리아, 코 안에 생긴 곰팡이, 입에 생긴 헤르페스 포진, 라임병의 원인이 되는 보렐리아가 그 대표적인 예다. 뇌가 병원균의 공격을 받으면 아밀로이드가 생성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속속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아밀로이드는 결국 통제불능이 되어 오히려 보호의 대상인 시냅스와 뇌세포를 파괴한다. 따라서 인지기능의 후퇴를 예방하고 되돌리려면 감염의 가능성을 줄이고 병원균을 파괴하는 데 필요한 면역체계를 최적화하고 병원균과 몇 년 동안 싸우느라 염증이 고질적으로 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 결국 어떤 얘기인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독소를 많이 받아들이면 들일수록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얘기를 저자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75페이지에 보면 글루텐이 들어간 음식, 그래서 글루텐 얘기가 나왔을까요? 저희 이제 글루텐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은 제 동영상 앞쪽에 가면 밀가루 똥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글루텐에 대한 책 한 권이 전체가 글루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셀리악병에 관한 얘기들인데 그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거고요. 자, 글루텐이 들어가는 음식, 이런 것들은 우리 뇌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밀, 전분, 메가, 통밀 밀가루, 호밀, 보리, 뭐 세몰리나, 그래서 뭐 여기는 드럼밀을 부순 가루랍니다. 그 다음에 벌거, 그래서 익혀서 말린 밀을 벌거라고 하고요. 스펠트밀, 이것도 이제 밀의 한 종류고요. 라이밀, 밀이겠죠. 쿠스쿠스, 이것도 이제 뭐 파스타인데
파스타랍니다. 하여간에. 그 다음에 글루텐이 들어있을 확률이 높은 음식은 스프, 고기나 채소를 끓여 만든 육수, 얇게 자른 고기, 프렌치 프라이, 가공치즈, 마요네즈, 케첩, 뭐 몰트 식초, 간장과 데리야끼 소스, 샐러드 드레싱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전체가 다 이렇게 글루텐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뭐 전병, 햄버거, 볶음 땅콩, 맥주, 핫도그, 아이스크림, 뭐 오트, 귀리죽 뭐 할 것 없이 뭐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어묵 이런 것도 글루텐이 되게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78페이지에 보게 되면 만성인 염증은 박테리아나 보렐리아처럼 위험한 미생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거나 설탕처럼 염증을 유발하는 식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할 때 발생한다. 염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만성 염증이 일어나게 되면 그런 모든 질병들이 생긴다는 거죠. 설탕의 독성 때문에 시작된 염증은 인슐린 저항과 동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제2형 당뇨에 걸린다는 얘기죠. 이게 무엇과 같이 시작이 된다고요? 설탕의 독성 때문입니다. 미국인 대다수와 전 세계 10억이 넘는 인구가 인슐린 저항에 시달리고 있다. 인간은 소량의 설탕을 섭취하도록 진화되었다. 설탕은 마치 불과 같다. 에너지의 원천이 되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하다. 이건 뭐 나쁜 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것도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항상 좋기만 하고 어떤 음식은 항상 나쁘기만 하고 하는 것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 몸에서 활용되고 내 몸에 어떤 양이 무리를 주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지 좋고 나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음식들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섭취한다는 데 있는 거죠. 사람이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집이 줄어든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운동량이 줄어든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전보다 에너지가 덜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집에 있는 벽난로는 10배 커진 효과를 갖는다. 그러니까 먹는 거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설탕 같은 고칼로리들을 먹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점점 염증이 생기게 되고 만성 염증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의 몸은 설탕을 독소로 인식하고 혈관과 세포 속 설탕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재빨리 모든 장치를 가동한다. 그중 하나가 지방을 에너지로 저장하는 것이다. 이때 아디포카인이라 불리는 뇌를 파괴하는 물질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떻다고요? 뇌가 파괴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혈관 속 설탕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는다. 특히 포도당은 계속 혈관에 남는다. 포도당 분자는 다양한 단백질의 보찜처럼 붙어서 단백질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체내의 세포는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는 방식으로 밀려드는 포도당에 대응한다. 결국은 인슐린은 알츠하이머와 직접 연관이 있다.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건 설탕, 달달한 걸 많이 먹는 거죠. 꼭 설탕뿐이 아니고 포도당 자체를 많이 먹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사실 우리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아셔야 됩니다. 만성 감염과 인슐린 저항을 줄여서 염증을 없애면 아밀로이드가 쌓일 위험도 줄어든다.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뇌가 손상을 입지 않게 된다.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알츠하이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뇌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시냅스가 강할수록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시냅스를 파괴하기 어렵다. 그럼 시냅스가 강해지는 방법은 뭐예요? 강화시키는 거죠. 강화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독서죠. 독서입니다. 전혀 새로운 거를 자꾸 해보는 거죠. 뇌가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뉴런과 시냅스를 강화해주는 요소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호르몬, 영양요소, 영양성분이 포함된다. 리코드는 이들을 늘리는 방법을 제시한다. 시냅스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물질로는 뇌유리 신경성 성장인자, 여성 호르몬인 에스타디올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비타민 D와 엽산 등의 영양소를 꼽을 수 있다. 이 중에 BDNF, 그래서 이게 뇌유리 신경 성장 인자, 뇌 신경을 성장시키는 인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동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며 에스타디올과 테스토스테론은 적절한 처방과 보조식품으로 최적화가 가능하다. 호르몬, 단백질, 재료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단을 뭐 하다 보면 탄수화물도 단백질도 지방산도 적절하게 흡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2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밀로이드는 뇌가 구리, 수은, 곰팡이로 인한 진돗균과 같은 생물 독소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해독제 역할을 한다. 독성 물질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묶어서 뉴런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생성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생성이 안 되면 치매, 인지장애나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가 걸리지 않는데, 얘네들을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뇌의 독성으로부터 뇌 시냅스를 보호해 주는 거죠. 이건 달달한 걸 덜 드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냐면 십자화과 채소, 깨끗한 물을 통한 수분 섭취, 증기를 이용한 독성 물질의 제거,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디톡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루타티온과 같은 중요한 분자의 증가를 통한 해독이 필요하다. 해독만 제대로 한다면 뇌가 아밀로이드를 만들 이유가 없다. 알츠하이머 걸릴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챙겨 드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 이제 2부로 넘어가서 5장. 우리가 알츠하이머에 걸리는 이유. 뭐 앞에서도 계속 얘기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츠하이머에 걸리는 거는 뭐 햄버거 먹고, 또 그 감자튀김 많이 먹고, 달달한 거 많이 먹고, 탄산음료 많이 마시고 하면 걸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93페이지에 보게 되면 세포의 이제 자살 얘기들이 나오는데, 95페이지로 이제 보게 되면 세포의 자살은 장소와 시간만 맞으면 자연스러운 절차다. 예를 들어서 단 2초 만에 100만 개의 백혈구가 동시에 자살한다. 하지만 그 새로운 백혈구 100만 개가 생겨나 이들을 대체한다. 태어났으면 죽는 거예요. 세포도 똑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세포 자연사라고 하는데 아포토시스라고 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뇌에서 또 우리가 T 헬퍼 세포가 명령을 내려서 자살을 유도하는 거죠. 여기에 거스르는 게 뭐예요? 암세포들인 거죠. 세포의 자살은 몸이 재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세포가 자살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 세포가 자살하지 않으면 손가락 사이가 그물처럼 얽힐 것이고, 뇌는 두개골 밖으로까지 자랄 것이며 암이 아주 흔해진다. 그래서 가로 열고 세포가 자살하지 않고 살아남아 악성종양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처럼 세포의 자살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세포의 자살이 너무 흔하거나 엉뚱한 장소 혹은 잘못된 시기에 이루어지면 몸에 결함이 생기거나 장기가 망가지고 만다. 또 1994년의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질환에 걸린다. 그러니까 몸은 시스템 전체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잘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독성을 안 쌓이게 하는 것과 뭐 햄버거, 또 뭐 감자튀김, 달달한 거, 탄산음료, 이런 몸에 독성을 쌓이게 하는 것들을 좀 멀리 하는 거, 그 방법이 가장 좋은 겁니다. 97페이지에 보게 되면 뇌 안에 있는 모든 뉴런은 각자의 장소에서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일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뉴런은 수용체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한다. 수용체는 단백질로 만들어진 분자로 평상시에는 세포 깊숙이 숨어 있다가 호르몬이나 항원, 빛 따위의 외부 인자에 반응하여 세포 기능의 변화를 일으킨다. 수용체는 인슐린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에 안 걸리고 사는 것처럼 뇌도 다 마찬가지고 모든 세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수용체는 세포 안팎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감지하고 세포에 영향을 끼친다. 수용체 중에서 비타민 D를 위해 갑상선 호르몬을 감지하는 것도 있고 에스트라디올을 감지하는 것도 있으며 신경성장 요소나 도파민을 감지하는 것도 있고 보상에 대한 기대와 연관된 신경전달 물질을 감지하는 것도 있다. 수용체는 세포 밖의 분자를 감지하고 열차가 터널에 들어가는 모양새로 분자를 끌어들인 다음 세포의 반응을 지시한다. 그러면 세포 안에서는 화학적인 연쇄 반응이 시작된다. 각 수용체는 매일 수십억 번도 넘게 이 과정을 반복한다. 수용체가 반응하지 않으면 생명도 없는 것이다. 이게 원활하게 돼야만이 우리 몸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지금 읽어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이렇게 또 다 자세히 풀어놨습니다. 이거 100페이지에 있는 건데 또 101페이지에도 이제 건강한 뉴런과 건강하지 못한 뉴런을 또 이렇게 비교해 놨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제 아밀로이드 플라가 쌓이게 되면 우리가 그 무서워하는 알츠하이머에 걸린다는 얘기죠.
또 106페이지에도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잘 풀어놨습니다. 실제 알츠하이머 위험군의 뇌 안에는 APP는 인지 기능을 돕는 펩타이드 2개로 나누기보다 인지 기능을 파괴하는 펩타이드 4개로 날 확률이 더 높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문제의 펩타이드가 기억의 형성과 유지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리코드의 첫 번째 목표다. 내 몸 안에서 리코드라고 하는 명령으로 내 몸을 정상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쭉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인슐린, 뭐 염증을 일으키는 NF, KB, 생명을 연장하는 분자를 알리는 시트루인, 뭐 이런 것들이 수용체와 펩타이드 분열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14페이지에 보게 되면 나이가 들면 시냅스 성장과 유지에 필요한 인풋, 그러니까 호르몬과 영양소 등이 조금씩 부족해진다. 수용체는 이 사실을 APP에 알린다. 그러면 펩타이드 4개를 만들려는 명령이 떨어지고 뇌는 이전의 시냅스 구조를 유지하지 못한다. 전략적인 조율을 통해서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영양소를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내 몸에 공급을 해주게 되면 나이가 먹어도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지금 저자는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냥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아무거나 입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이들 뇌에 좋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 입속에 넣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또 이 한 주를 그런 좋은 음식을 감자튀김을 좀 멀리하고 좋은 음식을 마련해주는 좋은 엄마가 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